예,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었죠. 그런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일정이 담긴 청문회 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인사청문 계획서는 왜 채택이 안 됐습니까? 결국 증인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못 받는다고 했고 한국당은 의혹의 핵심인 만큼 가족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증인 채택건은 물론 청문회 일정조차 의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예정된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청문회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미뤄질 가능성인가요? 그러다가 아예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무산보다는요,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 화요일에 증인들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은 9월 2, 3일도 그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었는데 더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뭐 또 다른 반론을 내는 건 아닐까요? 일단 방금 연결 전에요, 제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된 일정이 다음 달 2일, 3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여당과 같은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증인 채택을 못한 상태에서 9월 2, 3일에 그냥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형식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하면서 오늘 표결로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자체를 오늘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한국당 소속이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오후에 전체 회의에서는 증인 채택 부분은 표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 구성을 보면요, 18명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9명,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9명, 이렇게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평화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수적에서 민주당이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인지 민주당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증인 부분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러면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지 않고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청문회 일정하고 증인 채택을 꼭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은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먼저 의결을 하고 다음에 증인 채택 부분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증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산회 직전까지 따로따로 의결하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회의는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역시 종합을 해보면 지금 9월 2,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밤에라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의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만약에 정회, 그러니까 회의를 잠깐 쉬고 논의를 하라, 이러면서 회의를 중단을 했다면 오늘 밤이라도 회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회, 그러니까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국회법상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아니면 당일에 회의를 2번 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9월 2, 3일 청문회는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미뤄질 것이 거의 틀림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큰 변수가 있어서 2, 3일에 예정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증인이 나올 수 없고 5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만큼 내일 합의가 돼서 고지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뒤로 밀어서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증인이 합의가 되면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자발적으로 증인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 일정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청문회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방금 만난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하고 위원장이 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민주당 중심으로 회의를 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열든지 이런 방법을 따로 모색해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죠. 지금 그래서 여야가 논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여야가 협의를 한다고 해도요. 밤에 전체 회의를 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당으로 돌아가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일쯤에 아마 법사위 간사들의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두고는 민주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국당은 가족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 논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 이 역시 민주당은 2, 3일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협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난사한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그동안에 침묵을 이어오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TBS 라디오 방송이죠.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대학 집회 참여자 등 전방위로 비판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중에 조국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잘 나가는 조 후보자를 몰락시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그런 소위 명문대학 출신의 많은 기자분들이 분기탱천해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 신상 털기에 나선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서울대 총학생회 집회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 물반 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선 조국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논란을 대립구도가 명확한 정치적 논쟁으로 바꾸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위선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단순한 질투와 시기로 폄하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정치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관 임명에 찬성했고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대부분 반대에 나섰습니다. 조국 이슈를 놓고 양쪽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답변이 54.5%, 찬성이 39.2%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답변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8명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10명 가운데 9명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아닌 사람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공개된 여론조사들을 비교하면 무응답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조사여서 수치 자체를 비교하긴 힘들지만 조 후보자를 놓고 한쪽으로 결집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검색어 대결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선 서로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경쟁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 임명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해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아침부터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장 컴퓨터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 학원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급히 시장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복도부터 출입 통제선이 보입니다. 이틀 전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부산시청에 온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실과 비서실 PC들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USB에 담아갔습니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지도교수였습니다. 두 차례 유급한 조 씨에게 노 원장은 2016년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노 원장은 지난달 18일 부산시장실에서 오거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과 조 후보자의 연결고리에 대해 오 시장이 단서를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에도 부산의료원을 압수수색해 원장 임명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했고 노 원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부산의료원장 임명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이 사모펀드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명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소가. 미리 예단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너무 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참 조국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겼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해이지되나? 여당에선 사모펀드의 취득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모펀드를 이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신 불법이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의혹된 거나 불법된 건 없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정작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은 후보자의 정책과 입장을 듣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